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카페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빠가 젤다 왕눈을 사줬어요. 첫 번째 젤다를 닌텐도 살 때 구매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젤다가. 왜냐면 너무 약간 배경이 어둡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은 갓겜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젤다 나왔을 때도 그냥 소개 트레일러 이런 거 보면서 재밌을까? 과연? 첫 번째보다 훨씬 다채로워졌다고는 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솔스 놀러 간 김에 뭐 사오지 하고 보다가 젤다를 사게 된 거예요. 오빠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젤다를 사고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마리오 RPG를 사기로 했는데 젤다를 사게 됐어요. 오빠가 이겨가지고. 그래서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게임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전작보다 훨씬 나았어요. 제가 또 망각한 거 있죠. 열심히 이렇게 플래너에 세워놓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젤다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오늘 또 각성하고 카페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썰 또 풀어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전 집주인이랑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 절차가 새로운 집을 이제 구하기 전에 3달 노티스를 줬어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 1월 말에 그 입주를 하고 올해 1월 말까지 사실상 그 집에 살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빠른 퇴실을 하게 됐거든요. 그 집이 구조가 완전 콘도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건물을 사신 거예요. 집주인분이. 그 건물 1층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층에 그 1호를 저희한테 빌려주는 거고 2호랑 3호는 자기랑 가족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호는 저 위쪽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계시고 집주인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제 2호는 저희 옆에 바로 옆에 붙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 이전 테넌트가 좀 많이 집을 망치고 갔다고 해서 새로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1년 반 만에 새로운 테넌트를 데려오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괜찮아서 그리고 오퍼를 주시기도 했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 전에 그 집주인의 요청으로 저희 커플과 그 집주인과 빌딩 매니저라고 하는 자기 친누나 같아요. 4명이서 이제 인스펙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 입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입주 날도 정하고 인스펙션 하면서 입주 전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에 다 작성을 해놓고 서명을 하자라고 하셔서 1월 20일에 저희가 거기 집에 인스펙션을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딱 2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인스펙션 당시에. 첫 번째는 벽에 있는 그 페인트 자국 같이 흐른 자국들이에요. 2번째 이제 거실이랑 방 바닥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 텐데 찍힌 자국 있죠. 의자를 누군가가 이제 놓고 막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찍힌 자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 다 남자친구가 발견을 해서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주인분께서 그 2부분을 그냥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계약서에도 마이너 이슈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닥도 괜찮아요.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저희는 사진을 찍거나 뭐 따로 조치를 해놓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좀 그 서랍장이 부서져 있어서 테이프질 해놓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입주 이후에 발견된 또 부서진 나무 부분도 찍어서 보내드렸었고 뭐 따뜻한 물이 안 나왔던 부분들도 말씀드려서 고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리 같은 게 조금은 필요했었던 부분은 그 입주 전과 입주 직후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건물이 열쇠로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열쇠로만 열 수 있고 뭐 초인종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나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쿠팡 애호가들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그래서 아마존을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택배를 시킬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아마존 택배나 뭐 한국에서 택배를 받거나 하는 일이 많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자야 되고 저는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사람이 있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내가 받더라고 해도 당장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의논을 했었는데 분명히 그 빌딩 매니저분께서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택배가 오는 날에만.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당연히 문을 잠궈둬야 되지만 그날 택배가 오기로 이제 익스펙팅 되는 날이다 하면 그냥 아래층의 문을 임의로 열어두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어두고 옆집에 있는 집주인한테 말씀만 해주래요. 다른 사람이 문을 잠그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 하고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택배를 받는 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저희가 문 이제 열어놔야 될 때마다 항상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아마존 택배 오기로 해서 문을 잠시 열어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옆집에 집주인분들은 아셨는데 그 다른 집의 어르신분들 있죠. 집주인의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셨나 봐요.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문을 좀 열어두는 일이 한 달에 2번, 3번 정도는 있었었거든요. 뭐 그 초반에 좀 시킬 게 많았어가지고 유독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지내시다가 저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건 저희 추측이긴 하지만 문을 잠가 놓는 거죠. 저희가 열어놓은 문을. 그래서 저희는 택배를 받지 못하고 그 택배가 그 어디 근처에 이제 보관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관련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상호간에.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한테 의논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혹은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벨을 하나 주는 거예요. 밖에 설치한, 저희를 위해서 따로 설치한 벨과 저희 집에 이제 플러그로 꽂을 수 있는 벨을 하나 주더니 밑에서 띵동 하면 택배가 왔다, 혹은 누군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소리니까 문을 열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벨을 해놓는다고 해도 자는 사람이 못 들으면 그만이고 그 집에 제가 없고 일하러 가 있으면 어차피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자를 받아서 내려가서 열어주나 그 벨을 듣고 내려가서 열어주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벨이 그렇게 큰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툭 주시면서 이게 해결책이고 더 이상의 도움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밑에 문 열어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통보 아닌 통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기분이 조금 상했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야기를 그래도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약간 막 저희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놓고 다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열어놔도 된다고 듣고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건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그 밑에 레스토랑에서 대신 저희 택배를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고. 저희가 정말 못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서는 무조건 저희가 픽업을 하겠지만 못 들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야 오케이, 그거 괜찮아 하면서 이제 택배 관련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태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도 약간 불편하기 시작하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었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저한테는 큰 이유였는데요. 그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이제 일반 쓰레기통 2개,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일렬로 나란히 쭉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 때나 내려가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굉장히 편했었는데 그 건물이 그 레스토랑 자리가 하나 더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게 되면서부터 저희의 쓰레기통과 그 레스토랑 쪽 쓰레기통을 함께 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엄청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리가, 공간을 배치를 하면 배치를 할 수 있을 법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 사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나무 계단이 있고 그 틈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쓰레기통을 일렬로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일반 쓰레기통, 그 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뒤쪽 이렇게 돌아가서 그 근처에 또 다른 일반 쓰레기통 하나 이렇게 띡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그 넓은 자리 전부 다 레스토랑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메일로 통보식으로 이제부터 레스토랑이 그 자리를 쓸 거기 때문에 너넨 여기고 너네가 하나하나 다 꺼내서 쓰레기 버리면 돼 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저도 돈을 주고 거기서 사는 입장이고 그 넓은 장소에 레스토랑 것만 그렇게 다 내놓기에는
정말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거기가 정말 좁아서, 그리고 통도 의외로 무거워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끙끙 다 빼고 버리고 다시 집어넣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통이 조금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서 조절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집주인의 특권이니까 그렇게 그냥 통보식으로 너넨 이렇게 해, 레스토랑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저희가 빨리 그냥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저희가 제일 실망하고 했던 건 집주인의 태도였거든요. 거기가 다운타운 딱 중심지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버스, 트럭 같은 큰 차량들이 맨날 지나다니고 소음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저희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그냥 빨리 퇴실을 하겠다, 다른 집 얼른 구해서 11월 말에 나가겠다라고 8월 말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노바스코샤에서 공식적인 폼이 있어요. 테넌트와 랜드로버가 합의를 해서 테넌트가 빨리 나가게끔 하는 그런 거에 서로 각자 서명을 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12월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그러고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이메일이 또 한 통이 왔어요. 빌딩 매니저한테. 너희가 나갈 때 너희 2명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된다. 인스펙션을 최후로 같이 해야 하고,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당일 지급이 아니라 10일 이내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일 이내 지급은 이 노바스코샤에서 허용하는 법이에요. 랜드로버는 테넌트의 보증금을 10일 이내로 돌려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어 해서 인스펙션 당일에 저희가 이제 둘 다 시간을 빼가지고 같이 최종 인스펙션을 하게 됐죠. 그렇게 집을 더럽게 쓴 것도 아니었고, 제가 퇴실하기 직전에 정말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주방도 그렇고 거실, 그 다음에 저희 방 전부 다 먼지 청소, 물걸레질 다 했고, 환기 다 시켰고, 그 다음에 서랍 하나하나 다 열어서 제가 썼던 찌꺼기 같은 것들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집주인 측에서 스토브 밑에 까는 그런 라이너도 주셨었고, 집주인 측에서 직접 만드신 쿠션 같은 것도 세트로 같이 주신 게 있었었고, 그런 것들 제가 라이너도 다 새로 사놓고 다 그대로 채워놨고요. 쿠션도 정말 다 한 번씩 빨아가지고 딱 세워놨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테넌트가 오게 되면 저희가 쓰던 거실 등이 약간 깜빡깜빡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둔 등을 거기다 두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새로운 테넌트 오시면 이거랑 똑같은 거 사셔서 갈면 된다, 그리고 이걸 써도 된다고 말씀 좀 해주셔라, 이런 식으로까지 했거든요. 오케이, 다 좋아, 이런 식으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전 테넌트 말을 꺼내면서 걔네가 여기 화장실에 물을 다 틀어놓고 가가지고 밑에 레스토랑에 가서 물이 다 번져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체 공사도 했었고 해서 막 그렇게 더럽게 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크게 뭐라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너네 되게 잘 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all good condition 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약서 뒤편에 이제 나갈 때 쓰는 폼에다가 다 좋은 컨디션이고 디포짓 전액 환급해드리겠다 하고 각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일에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럼 디포짓은 오늘 주실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바빠서 오늘 줄 수 있을지 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인데 자기네들이 걸리 부리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싶어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좋게 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참고 이제 하루 동안 기다렸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어저께 인스펙션 끝나고 돈을 못 받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금일 중으로 이 이메일 주소로 트랜스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첫 입주 전에 했던 인스펙션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바닥 자국 있죠? 그걸 저희가 했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흘렀던 페인트 자국 저희가 잘못했던 거라고 찍어서 보내면서 이 바닥이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네한테 주기 전에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너네가 만든 거다, 이건 너네가 한 거다, 그러면서 100불을 까겠대요. 거기서 저희 둘 다 이제 완전 폭발을 한 거죠. 분명히 저희가 기억을 하고 그 사람도 자기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찍은 거였고, 그 바닥 자국이 우리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저희한테 몰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 너가 그 계약서에 minor issue라고 적었던 부분이 그 자국들이었다. 우린 분명히 그때 말을 했고 절대 아니래요. 자기는 그 자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100% 저희가 가구 어셈블링 하면서 생긴 자국이 맞대요. 그러면서 이전에 찍은 사진이랍시고 보내줬는데 포토샵 되어 있는 진짜 전체적으로만 거실을 찍은 그거였지 바닥을 하나하나 자세히 찍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간 이후에 걔네가 찍은 사진은 그냥 찐 보정 안 된 사진 있죠. 자국 정말 잘 보이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거 사실 100불 이상 받아야 된다. 벽 흐른 것도 그렇고 자국도 그렇고 너네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넨 그리고 어네스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100불 이상 까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선신니까 100불만 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인스펙션 때 그 벽 자국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 매니저도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여기가 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흐르는 자국이 생기곤 하더라. 그건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까지 했으면서 갑자기 옆집 집주인이 페인트 자기가 직접 했는데 그 흐르는 자국 같은 거 없었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저희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테넌시 보드라고 약간 법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수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또 알아봤어요. 그게 또 접수하고 또 접수 비용도 내야 되고 해결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했을 때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보증금을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고 입주 전에 사진을 안 찍어놨잖아요. 그 벽이랑 바닥을. 그래서 저희는 증거가 없고 만들어낸 증거라도 있으니까 걔네가 유리한 상황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둘 다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많이 화가 났었지만 그냥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어요. 저 거지들 이러면서 그래 100불 먹고 꺼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너네가 약속한 그 10일 이내에 12월 9일이거든요. 그게 디포짓 보내기나 하라고 안 보내면 각오해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이메일 답장을 보내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12월 9일이 됐는데 아침에도 연락 한 통 없고 점심에도 연락 한 통 없고 저녁 9시,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고 돈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문자였나 이메일이었나를 보냈어요. 너네가 말했던 디포짓 리턴 날 당일이고 2시간 남았다. 2시간 이내에 우리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뱉은 말은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진짜 열받게 11시 50분에 보증금이 돌아왔습니다. 교훈으로 정말 기본적이지만 많이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사진 찍는 거, 동영상 찍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디서든 그냥 꼭 하세요. 내가 만들지 않은 나중에 시비 걸릴 법한 그런 자국들 다 찍어 놓으신 다음에 혹시라도 그거 가지고 나중에 걸고 넘어진다 하면 그 전에 찍은 사진이다 하고 딱 날짜 보이게 딱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저희는 진짜 그때 사진 안 찍어 놓은 걸 너무 후회해요. 사실 100불이라고 하면 그냥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강하게 대처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그럴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다 잘 찍어두시고 그다음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거에 돈을 지불하는 일 없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사 온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자국들 같은 거 싹 다 찍어놓고 집주인한테 이런 거 있었어요 하고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이번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쁜 신부의 집주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9월 말부터 다사다난한 2023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기분 안 좋았던 썰을 풀다 보니까 흥분해서 말을 하느라 이야기를 조리 있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입주하기 전에 꼭 집 전체를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제 집주인한테 가능하면 문자로 그 내역들을 다 보내면서 내역까지 다 남겨놓는 거. 나중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여러분을 꼭 지킬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